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현재 중공이 만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88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실상 통치자는 시진핑입니다. 1분 47초짜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6일 MK라고 하는 전쟁 무기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서 방송한 내용 중에 중공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이제 한미 동맹을 향해서 땅굴 전쟁으로 미국 군인들 28,500명을 포로로 잡는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걸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为了朝鲜的和平与稳定，中国将采取一切可能的措施，使韩半岛局势发展到今天的责任，完全在于韩国。如果不停止破坏朝鲜主权，破坏东北亚和平的玩火游戏，一定会被我点燃的火烧死。韩国应该知道，曾是强国棋子的韩国之所以能够维持独立，是因为中国的关怀。如果韩国继续在军事上与中国对抗，最终会被破坏和灭亡，不能再作为独立的国家存在。 결국 파괴되어 멸망할 것이다. 시진핑이 2019년 6월 달에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문재인 간첩놈과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3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굴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 다음 이것을 동북 삼성의 동북 사성, 조선성으로 편입하는 이것을 화춘잉은 알고 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시진핑은 김정은, 문재인과의 3자 동맹 2019년 6월 평양에 들어가서 제5차 중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중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 1만 중공공안경찰을 대한민국에 주둔시켜 호남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을 호령하며 8분의 7의 권력을 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 그리고 행정부 중에 경찰을 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작 8분의 1의 권력, 행정부, 경찰을 뺀 행정부, 그리고 군 일부만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박멸하지 않는 한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바꾼다고 해서 사법부가 정상화된다는 판단은 오판입니다. 시진핑의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표출은 바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경고인 것입니다. 배후에 윤 대통령 X파일의 폭로에 이은 탄핵도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평양 5차 종북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통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북공정이며 중국몽입니다. 세계의 간첩 매국노 문재인이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대한민국을 이제 중공에게 바치겠다. 이게 3.1 땅굴 전쟁 전략을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 전략으로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매국노 문재인이가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 앞에서 중국몽 같이 꾸겠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서 3개월 후 하노이로 날아가서 배후에 호치민 동상을 세워놓고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1975년 4월 30날 이제 사우스 베트남은 호치민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통일을 당하고 맙니다. 베트남 통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호치민을 칭송하고 김정은을 제2의 호치민 만드소서 시진핑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차렷 자세로 문재인이가 아들뻘 되는 김정은 앞에서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것이 뭐냐?
5월 7일, 8일 날 다롄에서 2차 중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 가져갈 3자 동맹의 초안을 USB에다 담아서 이제 김정은에게 줬고 도보다리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앉아서 거기에 결제하는 장면을 가지고 시진핑에게 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중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산동성 공안청과 인천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공안경찰이 들어와서 인천경찰을 지휘해라. 그리고 서울경찰도 지휘해라. 제주도경찰도 지휘해라.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 4차 중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당시 인천경찰청장 이상로를 잡아다가 취조하면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중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차 보면은 5월 7일, 8일 2018년입니다. 그 바로 4월 24일 날 4월 27일 날 문재인이가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고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겨주고 5월 7일, 8일 날 김정은이가 2차로 방중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회담 바로 직전에 산동성 공안청과 인천경찰청이 협약을 맺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을 당신이 지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2019년 1월 7일, 10일 4차 중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20, 21일 날은 평양을 시진핑이가 최종적으로 방문해서 3자 동맹이 완성됩니다. 3자 동맹의 동북공정 중국몽의 꿈은 땅굴 전쟁으로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협약으로 맺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6월달 5차 중북 정상회담을 이룬 후에 이제 민주연구원, 문재인의 당이죠. 민주당의 양정철이는 중공 당교를 방문해서 이제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저 업무 협약은 앞으로 대한민국 동북공정, 이 당교 산하에 동북공정연구원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바로 당신들의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이가 당신들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협약이 맺어집니다. 2020년 4월 15일 당교가 개입하여 화웨이와 LG U+ 협업의 컴퓨터 조작으로 63대 39 사전투표를 저렇게 만듭니다. 서울 63대 36, 경기 63대 36, 인천 63대 36, 위에 잘못됐네요. 63대 36, 이 당교가 남로당과 함께 이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2022년 7월 22일 제1차 경찰의 난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서장의 난, 사상 처음 정부에 반기던 경찰서장들,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것입니다. 357명 총경 집단 행동, 그래서 윤과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게 제1차 경찰의 난입니다. 2차 경찰의 난은 이임재와 유미진이라고 하는 경찰 대학교 출신의 이 간첩들이 용산경찰서 130명을 이끌고 158명을 집단 살해하는 난입니다. 여기에 공안경찰과 인민경찰이 투입이 됐고 민노총의 특수군이 투입이 돼서 158명을 집단 살해합니다. 저 좁은 공간에서는 많이 죽어야 20명 정도가 죽는데 사방에서 죽여갖고 갖다 싸우는 시체가 158명을 이루었던 제2차 경찰의 난입니다. 1, 2차 경찰의 난이 터지면서 2022년 12월 달에는 동방명주가 대한민국에 설치된 중공 공안경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기에 왕하이진이라고 하는 자가 동방명주 사장이죠. 저 자가 우리는 중국 비밀경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인민경찰은 이것을 방조합니다. 수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공안경찰이 인민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2023년 2월 8일 날 국회 남로당은 이제 내란을 일으켜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는 데 이릅니다. 1980년 5.18이
이제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라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 전남대학교가 이제 5.18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저기에 수많은 북한 간첩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호남과 제주, 경기도에서 제2의 5.18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3차 경찰의 난은 무장 내란으로 국가 전복 작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과 바이든의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은 시진핑으로 하여금 땅굴 전쟁보다는 땅굴 내란을 통한 한반도 적화 전략을 확정케 했다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바마 블링컨과 공조된 딥스테이트의 패권 교체, 한반도 적화, 뉴 월드 오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미군 탄약 장비 시설을 탈레반에게 양도한 그 핵에 망측한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진핑은 3년임 첫 해인 올해 공급망 재편, 디리스킹에 의해 경제적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는 중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쉬운 탈출구는 한반도 땅굴 내란으로 미군 장비 시설 외국인을 아프간에서처럼 포획한 후 바이든과 미국과 일본과 EU 등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그 결과로 대만을 무혈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동북공정 대전략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 체제 과도한 배상금을 벗어나는 돌파구로 전쟁을 일으켰듯이 그에게는 한반도 땅굴 내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면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것에 550억 달러라고 하는 이 엄청난 reparations, 보상금이 이제 독일 국민 앞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1939년도 9월 1일 폴란드 침공하는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이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면 시진핑이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합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자산 운용 정보를 공유하며 미국의 핵자산 공동기획을 실행하고 핵잠수함 한반도 상시 전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이 말장난이 등장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공을 이제 강대국에서 몰아내고 중공이 이제는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군사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디리스킹으로 등장합니다. 김정호 교수는 중국의 분노, 미국은 말장난을 중단하라.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결국은 중공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진핑이가 반발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됐을 때 탈레반을 이제 2021년 7월 28일 날 텐진으로 불러들여서 왕위가 회담을 합니다. 저기 이제 두관을 쓰고 있는 저 사람들이 9명의 이 탈레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물라라고 하는 탈레반 지도자 넘버 2입니다. 이렇게 왕위가 회담을 하면서 8월 15일 카불 함락이 조정이 됐다. 날짜가 조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오바마는 예상을 했고 협업이 됐다. 시진핑은 배후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중국몽, 문재인 이 매국노가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여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덕에 타이완은 병합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탄핵과 내란이 시진핑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한미일 그리고 쿼드, EU와의 군사동맹 협력체제 구축에는 탁월함을 보이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이재명, 남노당 척결 등 국가 총력전 태세에 있어서는 우유부단 낙제점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로서 특검 검사 팀장이었죠.
박원순 문재인을 도우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피치 못하게 연결된 종북 종중 간첩단 박지원과 김무성에게 잡힌 결정적 약점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2의 5.18 이제 무장 내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윤희근과 김관진을 측근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부정선거 5.18 진실 헬로윈 집단 살해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 또한 그 약점들 때문일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5.18 유공자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바이든, 오바마, 블링컨이 반대해도 계엄령은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척결하기 위해 또 8분의 1 권력으로 8분의 7 시진핑의 권력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합헌적 수단입니다. 그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뉴욕의 가발장사 김대중 선생과 만나서 이제 간첩 중에 간첩이 된 박지원이가 이제 2000년도 8월 달에 문광부 장관을 하면서 봉화 초대소로 이제 7박 8일간의 긴 여름밤에 이제 일을 벌립니다. 결국은 같이 갔던 46명 언론인의 X파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주무르는 1인자 간첩이 되었습니다. 문광부 장관 시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2022년 6월 10일 박지원이는 윤석열 X파일을 공개 협박합니다. 윤석열 취임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윤 대통령 X파일도 있다. 저는 이것이 X파일이 5.18 유공자라고 하는 5.18과 관련된 X파일, 그 다음에 탄핵에서 증거 조작을 했던 이 X파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빵식이 TV가 이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X파일을 이제 폭로하고 난 다음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협박한 다음 2022년 12월 달에 박지원이는 무혐의 면죄부를 받습니다. 박지원 12시간 검찰 조사 삭제 가능 알게 돼 지시 없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 국정원의 파일을 이제 뒤엎게끔 했던, 그것을 조작하게 했던 그 배우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해서 검찰 조사에서 빠져나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수사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이것으로 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평가합니다. 간첩 박지원이 이러한 사항을 폭로하는, 협박하고 폭로하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땅굴 내란 계엄령은 시진핑과 윤석열 사이의 리더십과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의 승리를 위하여 윤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시진핑의 땅굴 내란에 대비하는 대전략 전쟁 전략 개념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준비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조태용 안보실장이 해야 될, 또 하고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00년 전에 윤 대통령 자유대한민국의 출현을 미리 보시고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이재명과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은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 먼 나라가 극동입니다. 극동의 사나운 날짐승, 대한민국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개를 펴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과 욕단,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욕단은 동쪽 스바 먼 지방으로 나온 욕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욕단의 자손 대한민국이 벨렉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제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